자, 저희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죠. 여기가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열들이 여러 개의 단어들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쪼갰어요. 잘라내기 위해서 str.split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배열들이 만들어집니다.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기 위쪽에서는 그냥 바로 인덱스 이렇게 썼잖아요. 스플릿 다음에 바로 인덱스 연산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str을 붙여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플릿의 리턴 값이 리스트 한 개가 아니고요. 그 리스트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컬럼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리스트들을 값으로 갖는 컬럼을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컬럼에서 0번째 단어를, 인덱스 0번의 단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str를 쓰고 난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를 써야 돼요.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컴퍼니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아까 자동차 이름은 300개가 넘었었는데, 컴퍼니 이름은 정말 몇 개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ompanies라고 그냥 바로 할까요? 변수 하나 만들게요. companies라고 변수 하나 만들고요. 이제 우리 MPG는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니크 값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sort도 가능해요. sort.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이 유니크가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은 sor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값들로 정렬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companies라고 하는 변수를 잠시만요. 이게 리턴을 안 해주는구나. sort가 리턴 값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음,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유니크까지만 해볼게요. 유니크까지만 하고 companies를 출력해 보시면 배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 쉐보레부터 제일 마지막에 닛산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까지가 있고요. 훨씬 자동차 회사의 이름들은 훨씬 적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리고 컴퍼니스는 사이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랭을 쓰셔도 되고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도 되고 numpy의 ND 어레이는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호출해 보시면 37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개수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음,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 찾은 거냐면 중복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사의 개수죠. 자동차 제조사 개수예요. 개수고 보시면 여기가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첫 번째 행부터 찾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쉐보레, 그 다음에 뷰이,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만 그 다음부터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된 거를 보시려면 companies 여기서 sort가 정렬하다. 이게 오름차순 기본은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그래서 sort가 된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배열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배열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요. 이제는 A, B, C, D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
뭐 AMC, 아우디, BMW 몇 개는 알만한 그런 그 회사 이름들이네요. 제일 마지막에 VW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7개의 자동차 회사가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별로 어떤 37개 카테고리별로, 그죠? 뭐 연비의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서 데이터 정제를 먼저 좀 할 거예요. 정제는, 정제를 영어로 하면 클리닝,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만든다.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왜 필요한가를 보시면은요. 자, 자동차 이름들 좀 볼게요. 좀, 폰트가 좀 작긴 하지만. 쉐보레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또 쉐보레가 또 있네요? 오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요거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이름이 살, 순서 보시면은요. 쉐브로레, 그죠? 쉐브로레, 이거는 쉐브로엘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얘가 맞는 이름이에요. 얘가 회사 이름으로 얘가 맞는 이름이고, 얘는 입력할 때 실수한 거겠죠.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죠? 입력하는 사람이 오타를 낸 거겠죠. 요거 표시 좀 해둘까요? 요런 회사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회사 이름은 같은 회사인데 오타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런 비슷한 게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3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눈으로 확인,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일일이 확인해 볼 수밖에 없죠. 쉐비, 크라이슬러, 닷선, 다치.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닷선이라고 하는 진짜 회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치를 닷선이라고 잘못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잘못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아트는 아마 그 이탈리아 회사일 거고요. 이탈리아 회사일 거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쉐보레, 여기 쉐보레. 하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네요. 뭐 아마 지금은 없어져 버린 회사일 수도 있어요. 혼다가 있고요. 막스다가 있고 마츠다가 있네요. 이것도 오타 아닐까요? 그죠? X하고 Z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입력할 때 오타 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네요.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인데 누구는 이름을 입력할 때 메르세데스라고만 입력을 한 거고 누구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입력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고 머큐리, 닛산, 올드스 모바일, 뭐, 오펠, 푸조, 폰티악, 르노, 사브, 그다음에 수부루. 일본 회사인가? 자, 이것도 볼게요. 도요타 아니에요? 도요타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인데 하나는 토요타라고 돼 있고 하나는 토요타라고 돼 있죠. 이것도 아마 오타일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트라이엄프, 폭스바겐, 네, 요것도 오타가 있네요. 폭스바겐. L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 회사 이름이고요. 맞는 회사 이름이고 볼보. 볼보는 회사 이름 맞고 그 다음에 VW. 이거 아마 폭스바겐 줄여서 VW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 오타가 있거나 같은 회사인데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회사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런 일을 해볼 겁니다. 자동차 자동차 제조사 이름의 오타들을 수정을 해볼 겁니다. 수정을 할 건데 어, 이름 중에 쉐, 브, 로,
L트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거는 쉐브롤레, 네, 쉐브롤레, 쉐보레라고 있죠.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음,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찾아서 얘를 찾아서 얘로 바꿔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스다는 저도 못하겠네요. 마츠다로 바꿔주시고요. 마츠다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메르세데스라고만 되어져 있는 거는 메르세데스 벤츠까지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우파가 있고요. 얘는 토요파로 바꾸세요. 토요파. 그다음에 L자가 없는 포크, 스, 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VW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얘는 L자가 들어가는 폭스, 겐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하시려면 그 불리언 인덱싱 쓰셔야 돼요. 자동차 컴퍼니가 얘랑 같은 행들을 찾아서 그 행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이걸로 바꾼다. 이런 거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컴퍼니 값이 막스다와 같은 행들을 찾아서 컴퍼니 컬럼의 값을 이걸로 바꾼다. 그러니까 불리언 인덱싱과 그 다음에 컬럼 선택하는 것까지를 같이 해서 하셔야 돼요. 네, 시간 조금 느릴 테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를 하실 건지는 아시겠죠? 어떤 거를 해야 될 건지는.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뭐 웹에서 크롤링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든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단어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항상 깨끗할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검증 작업들 조금씩 하셔야 돼요. 어, 그런 이런 부분이 보이길래 한번 음, 해봤습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이 37개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빠지겠죠. 그죠? 6개가 빠지고 6개가 같은 이름들로 바뀔 거기 때문에 아마 31개로 바뀌어 있어야 될 거예요. 회사 이름이.
한번 해볼까요? 한 개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되실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행 인덱스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행들을 뽑아낼 수 있죠.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LOC 속성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0번 뭐 짝수로만 해볼까요? 0, 2, 4, 6. 자, 이렇게 하게 되면 0번, 2번, 4번, 6번이라고 하는 행들만 뽑아냈죠. 맞아요? 컬럼 이름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리스트로 뭐 예를 들어서 MPG와 컴퍼니를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LOC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컬럼은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컬럼을 한 개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꼭 리스트가 아니라 컬럼 이름만 주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행 인덱스가 들어가는 위치에 true나 false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을 주면, 그죠? 그러면 true인 행들만 선택해 준다. 이게 불리언 인덱싱이었었잖아요. 여기다 조건식을 주는 거죠. 여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건식을 어떻게 주냐면 mpg에서 컴퍼니 이름이 같다. 오타를 찾는 거죠. 오타를 찾는 거니까 쉐브로엘트 이렇게. 자, 이렇게 찾으면 한 개밖에 없네요. 161번째 행에서만 한 개가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값을 뭘로 다른 값으로 바꾸면 되죠. 이 값을 바꾸겠다. 그거는 값을 저장하겠다잖아요. 새로운 값으로 저장하겠다죠. 어떻게? 뭘로 바꾸겠다? 쉐브롤레. 이렇게. 쉐보레죠, 쉐보레.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사라질 거예요. 값이 이런 행을 찾아서 거기에 컴퍼니 컬럼의 값을 새로운 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행이 몇 개일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 LOC를 안 쓰고 그냥 불리한 인덱싱만 해보죠. mpg 점 그다음에 컴퍼니 아까 두 번째가 막스다였잖아요. 이거 행 몇 개 나오냐면 행 두 개 나와요. 막스다라고 두 개가 나오죠. 막스다라고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전체에서 컴퍼니 컬럼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컴퍼니 컬럼만 필요하니까 점 LOC 그리고 컬럼 인덱스까지. 그러니까 앞쪽은 행을 선택하기 위한 행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은 컬럼을 선택하기 위한 컬럼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111번, 294번에서 막스다가 나오죠. 막스다가 아니라 마츠다로 바꿔야 돼요. 마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mpg, 로케이션, mpg, 컴퍼니가 같다. 메르세데스를 찾겠다고 했죠. 메르세데스를 찾기로 했고 마찬가지로 컴퍼니 요걸 하기로 했고요. 얘를 벤츠까지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바꾸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를 찾기로 했죠. 토요타. 그래서 MPG, 로케이션, MPG, 점, 컴퍼니.
같다. 같다. 이번에는 또, 요, 우, 아, 그리고 컴퍼니, 그리고 같다. 값을 할당하는 거죠. 또, 요, 하로 바꾸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함수도 한번 써볼까요? 이, is in 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is in, 음, mpg, location, mpg 점 company죠. 메서드 중에 is 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s in. 뭐뭐 안에 있으면, 이죠. 값을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주시면 되겠죠. L자가 없는 폭스 박앤하고요. 그 다음에 VW. 자, 일단 얘만 먼저 찾아볼까요? 꽤 많네요. 그죠? 어, 여기 보시면 VW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VW가 폭스바겐이 아닌가? 다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그냥 폭스바겐이라고 할게요.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L자가 없는 폭스바겐이죠. 잘 찾았죠? 그죠? 이렇게 is in을 쓰면 여러 개의 값들 중에 하나인 거를 한꺼번에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옆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 컬럼 인덱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바꾸겠다? 포크스, 벤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죠. L자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 이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컴퍼니즈를 다시 한번 우리 MPG에서 컴퍼니 컬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니크한 값들을 다시 찾아보시면 되죠. 소트까지 할게요. 컴퍼니, 컴퍼니스, 다음 sorted, 정렬까지. 그런 다음에 컴퍼니스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아우디, BMW. 자, 여기 쉐보레 하나가 없어졌죠. 쉐보레 하나 없어졌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L자가 빠져있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VW도 없어졌죠. 막스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없어지고 메르세데스 벤츠만 남았죠. 그리고 토요타 사라지고 토요타만 남았어요. 됐습니까? 그죠? 이게 컴퍼니 이름들. 예, 컴퍼니 이름들이고 사이즈. 컴퍼니스의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 6개를 지워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지워버린 거기 때문에 37개에서 6개가 빠지면 31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정제하기 전에는 37개였었단 말이에요. 37개에서 오타나 아니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회사 이름들을 바꿨죠. 그랬더니 그게 6개였었고요. 그래서 31개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타 없이 깨끗하게 입력이 되어져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서는 회사 이름들이 전부 다 소문자로만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그죠? 누구는 대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 누구는 소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 누구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같은 회사 이름으로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요. 그 뭐 컬럼을 전부 다 그 소문자로만 바꾼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제를 하셔가지고 시각화를 하기 전에 예, 어떤 분석을 하기 전에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하시고 그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를 깨끗이 만든다라고 해서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정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되셨습니까? 음. 회사 이름 빈도수 한번 찾아보세요.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 빈도수. 빈도수 찾으셨으면 그거를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쉬는 시간이 거의 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컴퍼니 카운츠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뭘 저장하기 위한 거냐면 MPG 데이터 프레임에서 컴퍼니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를 value count. 그러면 회사 이름, 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컴퍼니 카운츠를 출력을 해보시면 내림차순 정렬 되어져 있죠. 어, 아무래도 미국에서 조사가 된 그런 자동차다 보니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그 자동차들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던 거죠. 포드라는 회사가 51개의 자동차 모델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름들이 있었고, 쉐보레가 44번,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게 31번, 다치라고 하는 회사가 28번, AMC가 똑같이 28번, 토요타가 26번,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이런 내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가 좋을까요? 어떤 그래프가 좋을 것 같은데? 뭐 X축이나 Y축에 회사 이름 넣고 다른 축에는 숫자를 써주면 되니까 막대 그래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C본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 값들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count 플러스를 써가지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MPG, 그 다음에 X축을 지정하지 않을게요. Y, 우리 막대를 가로로 그릴게요. 여기를 컴퍼니. 이렇게만 하시면 아마 카운트 플러스를 그려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순서, 여기는요, 막대들별로 정렬도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된 것도 아니에요. 어, 이건 어떻게 그린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회사 이름이 쉐보레 여섯 써가지고 쉐보레를 먼저 카운팅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마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뷰익이었나 봐요. 그래서 뷰익을 카운팅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얘가 뭐 막대들로 정렬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컴퍼니 이름별로 정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막대 크기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에는 얘를 직접 이용하시는 게 나아요. 얘를 직접 이용해서 인덱스를 y축에, 그리고 밸류스를 x축에,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뭘 이용할 거냐 하면, 저는 PLT, 아, H, H를 쓸게요. 그래서 Y는 뭘 쓸 거냐면, Y축이니까 회사 이름이죠. MPG, 아, 컴퍼니 카운트, 컴퍼니 카운트의 인덱스를. 그 다음에 위드스가 있죠. 위드스를 컴퍼니 카운트의 밸류스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쭉 정렬된 형태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컴퍼니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시리즈잖아요. 시리즈는 인덱스와 밸류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값들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딱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 포드를 제일 먼저, 쉐보레를 두 번째로, 플리마스를 세 번째로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밑에서부터. 포드, 쉐보레, 플리머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막대들이 이렇게 정렬된 형태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만약에 막대 크기가 아니라 여기를 그 회사 이름 알파벳 순으로 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음, 그죠? 그럴 때는 정렬을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정렬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어, 컴퍼니 카운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퍼니 카운트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MPG? 아, 예. 우리가 굳이 또 밸류 카운트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컴퍼니 카운트를 솔트를 하는데 인덱스로 솔트를 하시면 돼요. 인덱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컴퍼니 카운트 2번. 판다스의 시리즈는 sort index, sort values라고 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값들을 가지고 있어서 sort index를 하게 되면 자 볼게요. AMC, 아우디, BMW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정리됐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럼 얘를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바 H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lt.bar y를 컴퍼니 카운트 2번의 인덱스로 그 다음에 width를 컴퍼니 카운트 2번의 밸류스로 이렇게 해서 plt.show로 하시면 돼요. 막대들은 둘중열쭉인데 여기 Y축에 있는 인덱스들을 보시면 인덱스들은 아래쪽에서부터 그린다 그랬죠. 네. AMC, 아우디, BMW, 뷰익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싶으시면요. A가 위쪽에 올라오게 그리고 싶으시면 솔트를 하실 때 아규먼트 중에서 여기도 아마 어센딩이라고 하는 게 엑시스 여기 어센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어센딩 이거 오름차순인데 여기를 폴스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왔냐면 역순으로 나왔죠.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된 상태에서 얘를 다시 그려보시면은요. 네, 밑에서부터 그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역순으로 이렇게 그려요.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알파벳 순서가 되는 거. 그렇죠? 네.
네, 되셨습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물론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회사 이름, 무슨 회사가 몇 개냐? 이거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무슨 회사가 제일 자동차가 많구나. 자동차 종류가 많구나. 요거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아마 요게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회사별, 회사별 연비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룹 바이 해가지고 연비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위 10개 회사, 하위 10개 회사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30개밖에 안 되니까 뭐 10개씩. 아니면 뭐 상위 5개 회사, 하위 5개 회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건 하기 나름인 거니까. 네.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